제가 생각하기로는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 걸림돌이 뭐냐 하면 자기의 고정된 사고방식. 뭐 이 공부는 어렵다든지 이 공부는 쉽다든지 이 공부는 어떻다든지 이런 고정관념이 굉장히 공부하는 사람을 약고를 죽여요. 약고가 그거 7마리가 약고를 내가 어디서 들어서 맨날 약고 그러지? 기를 죽여요. 사실은 그 생각을 일으킨 것도 나고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그걸 놔두어서 자기가 그 속에 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생각이 일어나면 어떻게 해요? 변한다 할 것이다. 그 생각에서 떨어져 버려야 돼요. 그 생각에서 떨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공부를 하다가 보면 잘 안 돼요. 잘 안 된다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짜증을 부리지 마라. 잘 안 되네. 마침표 찍으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잘 안 돼? 하면서 짜증을 부려. 그럼 뭐 그 다음 딱 걸어. 잘 안 되네? 잊어버렸네? 또 잡아야 되겠네? 마침표 딱딱 찍고 그 다음 그냥 가는 거예요. 근데 요거까지 가려면 상당히 어려워. 감정이 잘 개입이 되거든요. 잘하려는 마음이 막 샘솟듯이 일어나서. 그래서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말귀와 모습을 잘 굴리자. 새말귀 그 자료 있지요? 모습을 잘 굴리려면 모습의 특징을 공리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모습 공식에 모습을 5번에 넣어놓은 거예요. 모습은 뭐가 없다? 자체성이 없다. 또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 없다. 이것이 돼야 모습을 잘 굴리자가 돼. 그전에는 안 돼요. 근데 사람들이 모습을 잘 굴리자면 그냥 몸뚱이 내로 해서 이렇게 굴리는 줄 알지만 아니에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에서 빛깔도 소리도 냄새를 놔둔 거를 잘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뜻으로 세간에 뛰어들고 출근하지요?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도 모습을 잘 굴려야지 이러고 직장을 출근을 해요. 낮에는 모습을 잘 굴린다는 뜻으로 내가 맡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다는 말입니다. 책임을 다하고. 저녁에는 모습을 잘 굴렸다는 뜻으로 오늘 하루도 모습을 잘 굴렸나 하고, 잘 굴렸으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기쁘지요. 그래서 희열을 느끼고. 시간을 얻어서 앉을 때는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닌 바탕을 놔두죠. 바탕을 놔두죠. 저기 앉으십시오. 바탕을 놔두죠. 바탕을 놔두죠.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바탕을 놔두죠. 바탕을 놔두자라는 말이 뭐라고요? 내가 나를 보자. 삐소냄이 나지요? 삐소냄이 나래. 삐소냄이 삐소냄을 보자는 거예요. 근데 사실로 이 바탕을 놔두자, 이 방법을 미국에 있는 굉장히 유명한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 그분 책을 이렇게 보는데 이건 바탕을 놔두자네. 딱 보니까 그거예요. 그분이 그 방법을 딱 쓰더라. 내가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이거 바탕을 놔두자잖아.
그분이 수십 년을 공부를 했어요. 뭐 티벳서부터 안 가본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에콰톨레 그분 그 바로 뭐 지금인가 뭐 Now and Here인가 삶에서 뭐 지금 이 순간을 살아라 뭐 그렇게 하신 분이죠. 그분 밑에 가서도 공부를 하고 다 했는데 이분이 어떻게 느꼈냐면 전부 다 그 기에 대해서 얘기만 하고 실질적으로 그것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그래서 평생을 해도 그곳에 못 간다는 거예요. 왜 이분이 늘 그것이 의문이었어. 도대체 이 방법이 뭐냐는 거예요. 이 방법이. 그러다가 공부를 워낙 수십 년을 하셨기 때문에 이분이 어느 날 정말로 탁 깨달음이 왔어요. 미국 분입니다. 깨달음이 와서 딱 깨닫고 보니까 그렇게 어려운 것이 아닌데 왜 그 방법을 얘기를 안 해줬어?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것이 바로 모든 생각과 감정, 내가 느끼고 있는 오감의 배경을 보라 이거예요. 간단하게 말하면 딱 보니까 바탕을 놔두자. 나도 깜짝 놀랐어요. 그 책을 보고. 그래서 이게 벌써 서양에서 이것이 이렇게 해서 이미 되고 있구나. 백공 선생님은 1970년대 당시에 이거를 했는데 그때는 당신이 시기상조라고 안 된다고 했대요. 지금은 우리가 된다. 바탕을 놔두자. 그래서 그분이 뭐라고 얘기를 해놨냐면 참 재밌네요. 백공 선생님은 새말기가 제트기 타고 간다. 제트기 타고 가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분은 그거를 딱 소개를 하면서 이거는 로켓 타고 가는 방법이다. 이래놨다라니까요. 공부하는 거 어렵지 않다. 깨닫는 거. 뭐가 어렵냐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의 그 생각 이런 것을 컴퓨터에 비교를 해서 뒤바뀐 생각을 버그라고 해요. 버그라고 하대요. 잘못된 거. 그러면 버그만 치료하면 되지 않느냐 이거. 간단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러니까 백공 선생님 말을 딱 들리면 나는 이제 그걸 보면서 난 백공 선생님 법문을 들었기 때문에 딱 보면 제도하는 거지요. 버그를 이렇게 고치는 게 제도하는 건 뭐야? 뒤바뀐 생각 하나 바꿔주는 거야. 딱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 그러니까 버그를 치료만 하면 딱 올바로 하면은 버그가 되어 있으니까 버그 상태에서 나오는 소프트웨어가 전부 다 엉망이라는 거예요. 근데 버그만 치료를 하면 소프트웨어가 좋은 소프트웨어가 나온다는 거예요. 다른 소프트웨어. 딱 그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되게 이해하기가 쉽죠. 요새 사람들. 그래서 이거 지금 바탕을 놔두자잖아 이거. 그런데 그분이 참 우리는 모습을 잘 그리자잖아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해놨냐면 이 모든 배경에 이 배경 그 순수 의식이라고 해놨어요. 이 배경 이것이 모든 나타난 모든 이런 모습에 내식으로 말하면 모습에 그대로 깃들여 있다. 그래서 모습 이 자체가 바로 바탕과 하나다.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모습을 잘 그리자 바탕을 낮추자를 이미 그분이 시작을 했다. 스타일이 좀 다른 것 뿐이에요. 내가 봤을 때는 똑같은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시간을 얻어서 앉을 때는 밝음도 아니고 어둠도 아니고 비명 비암인 바탕을 낮추자. 그러니까 비명 비암을 낮추자면 어렵지요. 그런데 명도 아니고 암도 아닌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하면 그 배경을 보자 이 말이지요. 그 허공을 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어둠도 아닌 바탕을 낮추자라는 역임으로 삼매에 잠길 줄 알면 이렇게 돼 있는데 우리가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해. 바탕을 낮추자 이렇게 되면은
바로 허공을 보는 것이거든요. 텅 빈 허공을 봅니다. 우리 이렇게 돼 있죠. 텅 빈 바탕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저번에 해봤어요. 뭘? 자, 지금 에어컨 소리가 납니다. 에어컨 소리의 바탕을 봅니다. 그죠? 그럼 에어컨 소리의 그러면 모습 공식에 바탕 공식에 넣어보면 에어컨 소리를 봅니다. 바탕 속에 에어컨 소리를 봅니다. 그러면 에어컨 소리로 있을 때는 그냥 에어컨 소리로 들었지만 바탕 속에 에어컨 소리를 보면 에어컨 소리의 바탕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에어컨 소리는 바탕에서 생겨나서 바탕으로 사라집니다. 에어컨 소리에 들어앉으면 에어컨 소리 들어앉으면 바탕을 잊어버리거든요. 에어컨 소리에 쏙 들어가 보니까. 그러니까는 뭐야? 에어컨 소리를 들으면서 에어컨 소리의 텅 빈 바탕을 봅니다. 그래서 텅 빈 바탕을 가만히 보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바로 삼매에 든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다른 말로 하면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법신자리가 뭐요? 텅 빈 바탕을 보는 거죠. 그러면 자기가 자기를 보는 거예요. 텅 빈 바탕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고 보는 자도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어. 처음에는 내가 본다라는, 내가 듣는다라는 몸뚱이가 내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래서 바탕을 보는 내가 있어요. 근데 자꾸만 보면 어떻게 되느냐? 요 내가 그냥 이 바탕하고 하나가 돼버려요. 성강거사님 그런 경험 있죠? 네. 네. 그래서 현재 우리 그 보림선언에서 새말귀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이 10명은 넘을 겁니다. 사실은. 이 도리는 삼매에 잠길 줄 아나 이에 따라 깨친 뒤의 수행 또한 모습을 잘 풀리자라는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것이다. 제가 요새는 이 선언을 맡고는 운전을 그렇게 막 이 신경 쓰는 게 싫어서 운전을 잘 안 하는데, 운전을 해서 아무리 장거리를 가도 뭐 라디오랄지 그런 거 전혀 안 틀고 다니거든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운전을 잘하자 하고 새말귀를 자꾸 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무런 심심하지가 않아요. 그냥 운전을 잘하자 이러면은 쭉 이러고 가는 거예요. 뭐 거기에 뭐 그거 없어도 돼요. 하나도 안 심심해요. 운전을 잘하자가 바로 수행이 됩니다. 운전할 때. 보통 운전을 할 때 이 새말귀가 잘 들려요. 자네 운전하나? 안 해요. 안 할 것 같아. 지금 저기 일공 선배님은 사장님이시니까 운전 잘 안 하시죠? 기사가 늘 있죠. 운전하실 때 운전을 잘하자 이렇게 하시죠. 생각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근데 운전을 잘하자 이러고 하실 때도 있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이 고요해지죠. 운전할 때 참 잘 됩니다. 새말귀가. 성강거사님은 어떻습니까? 운전하실 때 운전을 잘하자 이렇게 하십니까? 네. 그게 참 신기한 거예요. 운전을 잘하자 이러고 가는 거예요. 그럼 운전하는 것이 그거예요. 그러면 앞에서 누가 쑥 들어와요. 그러면 다른 때 같으면 동물농장 되죠. 막 입에서 동물농장이 돼요. 그런데 딱 모습을 운전을 잘하자고 가면 이게 싹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네가 그런 조건이 있어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 막 화가 나고 그러지는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거 참 신기한 일이에요. 그래서 새말귀를 가지면 상당히 이 자기와 자기의 일이 상당히 떨어져 버려요. 객관화. 객관화가 되면 될수록 에너지 소모가 없어요. 줄어요. 그거는 우리 묘강이가 잘 알지.
나중에 명왕이 얘기도 한번 들어봅시다. 잠올 때. 실제로 에너지 소모가 확 줄어요. 어쩌면 저도 여기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이 그렇게 많은 에너지가 들지만 그래도 계속 그렇게 유지하고 있었던 것이 좀 객관화돼서 그럴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100을 소모를 보통 때 했다면 한 50 정도 소모를 하고 하는 거예요. 참 신기한 일입니다.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건 직접 해보면 정말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 도리는 화두가 아니면서 곧 화두요. 화두이면서 곧 화두가 아닌 새말기라 이르겠으니 이렇게 돼요. 화두면 만약에 이 손가락을 이렇게 한다면 네 이렇게 해서 이거 관심을 가져야 되죠. 그럼 이거 화두예요. 그죠? 근데 걸어갈 때 어떻게 해요? 내가 걸어간다. 내가 운전할 때 내가 운전한다. 말할 때 내가 말한다. 들을 때 내가 듣는다. 밥 먹을 때 내가 밥 먹는다. 내가 하면 처음에는 몸뚱이 자꾸 들어가니까 용어를 좀 바꿔야 되는 사람도 많아. 성광거사님 뭘로 해요? 허공이 걸어간다. 허공이 걸어간다. 그것도 좋고. 뭐 빗소님이 예? 거울이 걸어간다. 거울이 걸어간다. 거울에 비치는 거니까 전부. 그래서 내가 하면은 몸뚱이 쏙 들어가요. 그러니까 뭐 법신이 걸어간다든지 빗소님이 걸어간다든지 뭐 다른 용어를 써도 좋아요. 자기에게 맞는 용어. 어머 이렇게 걸으면 빗소님이 걸어간다. 허공이 걸어간다. 그러면 뭐 돼? 밥 먹을 때 허공이 밥을 먹는다. 이빨 닦을 때 허공이 닦는다. 잘 때 허공이 잔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돼요? 화두지요. 이거 화두예요. 화두인데 화두가 아니라 또 화두 아니면서 화두라. 그 말입니다. 새말기라 이르겠습니다. 바로 가리사라는 것이 절대성입니다. 도중사라는 것이 상대성입니다. 가리사, 절대성 자리를 안 놓치고 도중사를 굴리면서 또 도중사를 굴리되 가리사를 안 놓치는 소식이라 하겠다. 상대성을 굴리는데 절대성을 안 놓치고 절대성 자리를 안 놓치면서 상대성을 굴린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왜? 허공이 밥을 먹는다. 허공이 글씨를 쓴다. 허공이 걸어간다. 허공이 어쩐다. 허공이 어쩐다. 이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 학인들이요. 모습을 잘 굴리자라는 일념으로 무상신임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허공으로서의 나임을 이 말입니다. 지금 무상신이라는 것은 임을 돈증하면 이 돈자가 나왔어요. 그 돈오돈수라는 그 돈자예요. 이 돈자는 바로 그 자리를 바로 잡아채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돈이라는 것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그 자리라고 내가 딱 인정하면 그때가 돈이 됩니다. 그래서 돈증이면 무상신임을 바로 내가 돈증 인정하면 만겁의 공덕장을 성취하리니 만겁이면 일겁이 뭐라고 하더라? 일겁이 엄청난 그 길이죠. 그것이 만이니까 무한대죠.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시간을 뛰어넘어 시간이 끊어진 곳입니다. 그래서 허공의 공덕장을 성취하리니 이렇게 해도 됩니다. 가없는 허공의 공덕장을 성취하리니 그때를 기다려. 그 다음이 재밌죠? 동해 바닷물을 한 입으로 흡진이야 이렇게 마셔버리라는 겁니다. 동해술을 어떻게 한 입으로 마셔요? 배가 불러서 어떻게 먹어요? 동해 바닷물을요. 박덕창 거사님한테 자꾸 물어봐요.
오랜만에 와서 너무 고마워서. 박덕창 거사님, 동해 바닷물을 배가 불러서 어떻게 다 먹나요? 그것도 여러 번 나눠 먹는 게 아니라 한 입으로 이렇게 먹어버리는 흑진이요. 못 먹죠? 못 먹지요. 무엇일 때 못 먹나요? 몸뚱이 나면 죽었다 깨도 못 먹지요. 그런데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내가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동해수가 내 뱃속에 있죠? 동해수가 내 뱃속에 있잖아요. 먹을 것도 없어요, 사실은. 내 뱃속에 있는데 먹을 게 뭐가 있나? 그래도 선생님은 일부러 흑진하게 바란다라고 아주 친절하게 얘기를 해요. 그 다음 보죠. 설법을 통하여 공부의 윤곽과 바탕을 마련한 다음, 공부의 윤곽과 바탕이라는 것은 뭐예요? 공리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공돌이를. 그러니까 몸뚱이는 인정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진짜입니다. 모습은 자체성이 없다. 모습은 변한다. 모습은 헛것이다. 모습에 머물 수가 없다. 일체의 모든 모습은 뭐다? 공성이다. 이 말이죠. 지금 마련한 다음 새말귀를 가지고서 바로 나는 부처다. 나는 부처다 말이에요. 처음에는 실감이 안 나는데 차차 실감 오는 것이 한 달, 두 달 달라집니다. 다른 길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도리, 이런 공돌이를 알아서 공돌이를 먼저 파악을 해야 돼. 알았어. 그 다음 뭐요? 믿고 행에 옮기면 이면 행에 딱 들어가서 1년만 행해보세요. 달라져요. 달라진 것을 자기가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로 나는 부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지요? 다른 말로 하면 최정환 고사님, 나는 부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나는 부처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 이 말입니다. 해든 거사님 뭡니까? 빛깔도 소리도 없는 자리다. 예.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나 법신 자리나 절대성 자리나 성품 자리나 비명귀양 자리나 부처나 뭐야? 그때 쓰는 용도에 따라서 뜻은 같으나 그것이 다르다. 이름자만 달라. 이름자만. 뜻은 같다. 그래서 나는 부처다. 이러면은 되게 뭐야? 건방진 것 같지. 그렇죠. 그럼 뭐야? 나는 허공으로서의 나다.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다. 나는 법신자이다. 그렇게 해도 된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러면 지금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뭐를 하느냐? 적어도 보림선언에 1년 이상 되신 분 모습 공식하고 법회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해서 1년 이상 되신 분. 1년 이하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개념이 형성이 안 돼요. 잘. 그래서 그런 분들은 우리가 뭘 해보자? 새말귀를 해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백공 선생님이 딱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다른 길이 있다면 모르겠는데 그것밖에 길이 없다. 도리를 알아서 믿고 행에 딱 들어가서 1년만 행해보세요. 달라져요. 달라진 것을 자기 자신이 알게 됩니다. 새말귀는 공리에 요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모든 것,
모든 모습이지요. 일체만법은 다 공성이다. 공성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라고 했죠? 공성. 공성이란 말이 무슨 말입니까? 성간거사는 무슨 말이죠? 공성이다. 허공성이다. 공성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습이요. 실체가 없다. 실체가. 모든 일체의 모습은 그 자신 독립적으로 가지고 있는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다. 상호 의존적이다. 그래서 변한다. 그래서 헛것이다. 그래서 머물 수 없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 산하대지가 다 허공성이다. 우리 몸뚱이도 공성이다. 실체가 없는 거다. 변하는 거다. 또 헛것이다. 가짜다, 가짜. 머물 수가 없다. 라는 것을 안 다음에 새말귀를 잡으면 그만 비명비양의 이 자리가 뚜렷해. 자, 아까도 얘기를 했어요. 이 몸뚱이가 내다 이러면 은산철벽이라. 그지요? 은산철벽이에요. 근데 이 몸뚱이를 그대로 두고 이 몸뚱이는 변하고 헛것이고 자체성이 없고 머물 수 없어. 그래서 이것을 나라고 할 수가 없단 말이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것이 나다 하는 데서 떨어지지. 떨어져요. 박원철 거사님, 그렇지요? 실질적으로 객관적으로 좀 떨어져요. 그걸 느끼셔요. 이 공부를, 모습 공식을 많이 하신 분들. 아, 이거는 모든 것은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구나. 이렇게 딱 알면, 아, 몸뚱이도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이지. 그러니까 몸뚱이를 내라 하기에는 그렇구나. 이러면 우선 좀 떨어져요. 자기 몸뚱이에서 내가 좀 떨어진다. 객관화를 시킨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몸뚱이를 놔두는 바탕자리,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를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전에는 볼래야 볼 수가 없어. 무엇 때문에? 바탕공식에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을 잊어버린다. 모습에 들어앉으면 허공이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허공이 있다는 걸 몰라. 바탕이 있다는 걸. 그래서 새말귀를 잡으면 허공성이라는 것을 안 다음에 새말귀를 잡으면 그만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비명비양의 이 자리가 뚜렷해. 그 바탕자리를 본다는 뜻이거든요. 이게요. 여러분들이 이 경지까지만 가면 공부해서 뭐 할 거예요? 공부할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그때는 뭐만 하면 되나? 자꾸만 닦기만 하면 돼요. 바탕자리를 자꾸 놔두고 그 놔둔 자리에서 모습을 자꾸 굴리면 돼. 이것을 뭐라고 하냐? 보임이라고 해요. 다른 것이 보임이 아니고 이것이 보임이에요. 그 보림한다 그렇게 하지요. 보임이에요. 나중에 보임에 대해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리를 모르고 여러분이 천년연불에 무슨 소용이 있지요? 연불이 도는 아니거든. 도에 들어가는 방편이지. 만년 참선하기로니 무슨 소용이 있어요? 참선이 도는 아니거든. 도에 들어가는 방편이지. 이거 코승칠 사람들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한 50년 후에는 바짝 일어날 겁니다. 아직 시기상조라서 그렇지. 여기 1980년도 본문입니다. 그래서 50년 뒤에, 50년이면 선생님 1985년도에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50년 뒤니까 지금 한 15년, 20년 남은 겁니다. 그럼 여기 계시는 분들이 새말귀를 꾸준히 잘 잡아서 공부를 하시면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께서 정말로 큰 원력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이 공부라는 것은 원력이 있어야 되고, 이 원력은 회항하는 그런 자비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공부를 잘 하는 것은 곧 회항이 되는 겁니다. 내가 뭘 주어서 회항이 아닙니다. 내가 공부 잘하는 것이 회항이 됩니다. 왜? 내가 공부를 잘하고 있으면 반드시 인연이 오거든요. 무슨 인연? 새말귀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칠 그런 인연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때까지 새말귀를 잘 굴려나가고 있다가 그런 인연이 왔을 때 사람들에게 자기 자성을 되밟힐 수 있도록. 자성을 되밟힌다는 말은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해등거사님, 네. 자성을 되밟힌다는 것은 뭐를 뜻하는 것일까요? 본래 부처를 회복하는 거죠. 본래 부처 회복해서 뭐 할 겁니까? 자기 자신을 사는 거죠. 에? 자기 자신을 사는. 자기 자신으로 산다는 게 어떻게 사는 삶입니까? 지금 헛것으로 이제 자기 모습이 자기가 아닌데 모습을 자기로 생각하는데 모습이 자기가 아닌 것을 확실하게 이제 알고 사는 거죠. 자, 지금 우리가 자성을 되밟힌다는 그 말은 자유인이 되는 겁니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자성을 되밟힌다. 자유인이 되는 거예요. 옛날에 자유인이었어요, 우리는 원래. 그렇지만 지금은 뭐해요? 맨날 종노릇만 해요. 온갖 것에 다 종노릇을 해요. 화의 종노릇, 욕심의 종노릇, 그죠? 내 몸의 종노릇, 아닌 것의 종노릇을 계속해요. 거기에 있는 속박되어 있는 모든 것을 스스로 끊는 거예요. 그래서 자유인이 되는 거라고요. 삶의 주인이 되는 거예요. 자유로운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 자성을 되밟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만 자유인이 되면 좋을까요? 나하고 같이 사는 사람들이 다 같이 자유인이 된다면 이 세상은 정말 살기 좋은 곳이 될 거라 이 말입니다. 이 세상은 불국토를 회복할 거라 이 말입니다. 그런 원력을 갖고 있어야 돼요. 이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런 원력이 바탕이 되면 반드시 다 해 마칠 수가 있어요. 원력이 강하면 강할수록, 넓으면 넓을수록, 크면 클수록. 그래서 아미타불이 48원이 있지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정말 자유인이 되어서 정말 불국토로 같이 아름답게 잘 사는 것. 이것이 본래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이면서 목표이기도 해요. 그런 목표와 목적을 가지지 않으면, 가치를 가지지 않으면 중간에서 그냥 깰꼬닥해요. 대원력을 가져야 돼요. 특히 보림선언에 지금 오시는 분들은 백봉 선생님이라는 대선지식을 만났거든요. 인연을 만나서 백봉 선생님이 허공 법문과 이 새말귀를 이 세상에 내놓고 가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후학으로서 선생님 은혜를 갚는 것이 뭐냐면 이 새말귀로 많은 사람들이 자성을 되밟히면서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나가 자유인이 되면서 남도 자유인이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런 큰 원력을 가지라 이 말입니다. 그래야만 내 자성을 되밟힐 수 있어요. 그전에는 그 원력 없이는 어렵습니다. 참 이거 대단한 거예요.
박수 한번 쳐요. 예, 박수. 그래서 저도 백봉 선생님께 오기 전에는 자유였어요. 자유. 자유가 그 원력도 아니고 제 가치관이었어요. 자유롭고 싶다는 거, 자유. 그런데 백봉 선생님께 배우면서 백봉 선생님이 정말 온몸을 던져서 하시는 걸 보면서 참 감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나도 선생이 되면 우리 선생 같은 사람이 될 거야.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때 대학교 4학년 때, 3학년 때. 그래서 무엇이 붙었냐면 자유에다가 회향이 붙었어요. 저희 원력이지요. 자유와 회향이 나중에 보니까 둘이 아닌 것을 알았어요. 자유와 회향은 둘이 아니다. 그래서 나의 원력은 뭐냐? 자유와 회향이다. 저는 그것이 제 원력입니다. 그래서 운전사도 가질 수 있는 화두는 법신자리다. 법신자리다.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그 자리다. 비명비야만 자리다. 이 말은 무슨 자리죠? 바탕자리다 이 말입니다. 바탕자리 곧 법신자리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법신 이렇게 하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닌 바탕자리가 턱 떠오른다는 얘기입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탕자리가 법신자리가 탁 떠오른다는 거예요. 일체만법에 나올 수 있는 바탕자리 이렇게 딱 떠오른다는 겁니다. 법신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이 부분이 선망거사님은 이해되실 것이고 보성을 보살 이해되십니까? 예, 좋아요. 법신 이러면 일체만법을 낮출 수 있는 바탕자리 이게 탁 떠오른다는 거예요. 비명비야만 자리 이렇게. 그러면 나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바로 이 자리거든요. 왜? 몸뚱이는 무정물인 거 알아 이제는. 그러니까 법신자리가 핸들을 잘 돌려 운전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전을 잘해. 운전을 잘하자. 누가 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운전을 해. 뭐 성광거사님 같으면 어떻게 해요? 허공이 운전을 한다. 이렇게 하겠죠. 제 같으면 내가 운전한다. 이렇게 하죠. 그 다음에 법신자리가 백봉 선생님은 수판 놓던 시절 사람이에요. 그래서 수판을 잘 놔야 됩니다. 요새 같으면 어째요? 컴퓨터라든지 전자계산기를 해버리죠. 스마트폰을. 그래서 법신자리가 수판을 잘 넣어야 되겠다. 수판을 잘 놔. 법신자리가 글씨를 잘 써야 되겠다. 글씨를 잘 써. 법신자리가 술을 잘 마셔야 되겠다. 그래서 술을 잘 마셔. 법신자리가 싸움을 잘해야 되겠다. 싸움하는 것도 우리 생각하면 싸움하는 건 화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싸움도 누가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싸움하는 거예요. 욕심 부리는 것도 누가 부려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욕심을 부려요. 그러니까 공부도 누가 해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요. 몸뚱이는 뭐라고? 무정물이라. 몸뚱이는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움직이는 대로 따라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몸이 되게 아파. 그러면 어떻게 되죠? 누가 아프던 걸 알아요? 삐소님이 아는 거예요. 몸뚱이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플 때 공부가 잘 된다 그러지요. 왜? 아픈 놈을 봐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픈 놈을 봐라. 이 말은 아프다고 하는 걸 아는 놈은 누구죠? 삐소님이 알아요. 그러면 아픈 놈을 봐라. 이 말은 내가 아픈 놈을 봐라. 이 말이거든. 그래서 지가 아픈 놈을 봐라. 이 말이에요. 바로 그 자리를 봐라. 이 말이거든요. 내가 나를 봐라. 이 말이죠. 그래서 내가 저놈을 무정물인 이 주먹을 가지고 때려야 되겠다. 이것도 화두라는 거예요.
우리 법상을 보살님 같으면 빗선엠이 침을 가지고 치료를 한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또 박두창 거사님 같으면 빗선엠이 소프트웨어를 만든다. 그렇게 하면 되겠죠. 이것도 화두가 돼. 어느 것 안 되는 것이 없어. 내가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자리가 자식을 잘 키워야 되겠다. 또 그 다음이 재밌죠. 내가 내일 아침에 아이들 등록금을 줘야 되겠다. 무정물인 이 육신을 통해서 줘야 되겠다. 나중에 또 내가 막 욕을 해. 내가 욕을 얻어먹어. 그러면요. 삐소냄이 욕을 한다. 얻어먹으면 삐소냄이 욕을 듣는다. 그것도 다 화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한다면 백봉 선생님 말처럼 이렇게 한다면 뭐예요? 언제 어디서나 수행인 것이에요. 자, 박득장 거사님 수행이 뭐라고 생각하시죠? 수행이 뭐예요? 뭐가 수행이에요? 수행이 뭔지 알아야 수행을 할 거 아닙니까? 뭐가 수행이에요? 연구하는 게 수행입니까? 수행하는 방편이죠. 참선하는 게 수행입니까? 수행하는 방편이죠. 새말귀가 수행입니까? 수행하는 방편이죠. 그러면 수행이라는 게 뭐예요? 도대체? 수행이라는 게 뭐를 수행이라고 하는가? 새말귀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무엇을 수행이라고 하는가? 바탕자리를 놔두는 행위. 그러니까 모든 상대선에서 바탕으로 돌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수행이에요. 내가 화를 내. 그럼 화를 내는 자리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수행이에요. 연구를 해. 내가 몸뚱이 내로 연부를 하면 그 수행 아닙니다. 무엇이 수행이에요? 연부를 하는 자를 들으면서 연부를 하는 것이 수행이에요. 그 연불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법신자리인 나를 놓치지 않고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말이죠. 법신자리인 나, 법신자리를 다른 말로 나라고 하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라고 하면 자꾸 몸뚱이 나에 들어가지요. 그러면 뭐라고 해야 돼요? 법신자리라 하든지 빗소님이라고 하든지 허공이라고 하든지 나 대신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어떻게 하라고? 빗소님이 일어난다. 허공이 일어난다. 내가 일어난다.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세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일어난다. 빗소님이 일어난다. 빗소님이 좋겠습니까? 좀 무난하지요. 빗소님이 세수를 한다. 일부러 한 번씩 해보세요. 처음에는 자꾸 잊어지거든. 그렇게 늘 조련을 해놓으면 경계에 안 머문다는 겁니다. 안 그러면 맨날 경계에 머문다는 겁니다. 빗소님이 치료를 한다. 빗소님이 공부를 한다. 빗소님이 골프를 친다. 해든 거사님, 네. 화두를 잡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도 북가동 선생님. 그렇죠. 그러면 이걸 까딱까딱 하는 것이 누가 하지? 이러면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 자리에 가는 거죠. 삐소님이 삐소님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저번에 그 백공쌤 법문에 보면 어떤 스님이 수십 년을 화두를 잡았는데 내가 이 생에는 아무래도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화두를 그만두고 내 생에 가서 내가 다시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공 선생님이 화두를 누가 잡느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처음에는 몸뚱이 내가 잡는다 이렇게 했단 말이죠.
당연할 수 있는 말이죠. 몸뚱이 내가 잡는다. 몸뚱이 내가 화두를 잡을 수 있나? 몸뚱이가 무정물인데. 삐소님이 잡는다는 거예요. 삐소님이 잡으면 삐소님은 무엇이 끊어졌다? 시간이 끊어졌는데 내 생이 어디 있냐는 거예요. 네 그 사고방식 자체가 틀려 먹었다니까. 그렇게 해서 그 스님이 다시 공부를 했다고. 그런 법문이 나와요. 보통 생각에 화두를 잡고 공부를 하는데 도저히 안 돼. 안 될 수밖에. 왜 안 됩니까? 몸뚱이 내가 잡는다고 생각하니까 화두하고 안 맞는 거죠. 몸뚱이는 무정물이야. 그럼 화두를 잡는 자가 누구야? 삐소냄이거든. 그 삐소냄은 시간이 끊어진 자리거든. 그 내 생이 어디 있냐고, 삐소냄에. 왜 내 생에 태어나서 내가 다시 공부를 하랍니다. 그러니까 밥을 거꾸로 먹은 거죠. 수십 년 동안. 안영수 씨 이해되죠? 예, 요까지만 하죠. 처음에는 자꾸 잊어지거든. 자꾸 잊어지죠. 잊어집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늘 조련해 놓으면 경계에 안 머뭅니다. 내가 세수한다. 삐소냄이 세수한다. 삐소냄이 밥을 먹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차차차차 나중에 익어지지. 지금 현재는 새말기가 설어요. 설다. 익숙하지 않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공부는 뭐죠? 다른 공부는 설은 것을 익게 하고 익은 것을 설계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새말기가 지금은 설어요. 새말기가 뭐라고요? 빗소냄이 그 바탕자리가 그 인연과 조건에 따라 일어난 모습을 잘 굴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글을 쓴다. 내가 지금 말을 한다. 내가 지금 듣는다. 내가 지금 잔다. 먹는다. 내가 지금 똥을 싼다. 오줌을 싼다. 내가 걸어간다. 내가 지금 아프다. 아프면 제일 정신없어요. 그렇죠? 아프면 몸뚱이로 쏙 들어가 버립니다. 근데 누가 아프다고 해? 빗소냄. 내가 아프다. 그러니까 빗소냄이 아프다. 자꾸 이렇게 가지는 거예요. 잠깐만요. 박득창 씨 가실 수 있겠습니까? 네? 가능하겠습니까? 여기서 박득창 씨가 가질 수 있어요. 우리 다 가실 수 있어요. 최정환 권사님 어떻습니까? 네, 가질 수 있죠. 다 가질 수 있어요. 아유, 나는 아직 공부가 안 됐는데 이러면 어디에 들어간 거죠? 몸뚱이 내 쏙 들어간 거. 그러면 뭐라고 했죠? 어디 내가 공부가 안 되는데 이러면 뭐라고 했죠? 변한다 할 것이다. 그 생각이 변한다 할 것이다. 그렇게 해서 다 은장도 갖고 계시잖아요. 그걸로 사정치 착 잘라라 이 말입니다. 자, 고맙습니다.